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우양우 논란이 그때 벌어졌죠. 거기다 저는 민생이 맞습니다만 사실은 민생이라는 말을 지금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지국가나 아까도 말씀드렸죠. 노예 20년, 12년이라는 거기에서 내가 생존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 살 권리를 원해라고 얘기하는 민생에는 그러니까 권리라는 의미가 사실 많이 빠져 있어요. 근데 저도 민생이라는 말을 쓰지만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지국가, 복지 권리, 노동 권리 이렇게 말하는 걸 전 선호합니다. 어쨌든 그것도 안 됐고 그리고 제가 노동권을 강조하면 항상 듣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건 정치를 잘 못한 겁니다. 하위 정책이잖아. 부분 이슈잖아. 삼성 문제를 얘기하면 그거 쌀국차 문제를 얘기하면 너무 좁은 거잖아. 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도 사실은 양보하자는 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어요.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뭐 어려운 문제라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어쨌든 국민연금을 무너뜨리자는 새누리당 안을 묵인하자라고 사실은 지도부의 오더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화마탕 당이 내부적으로 난리가 났었어요. 저 같은 경우가 전 이건 만약 그것을 그렇게 하겠다면 저는 지도부고 뭐고 간에 이건 어쨌든 용납할 수 없다라고. 그리고 기초검체제를 보낸 2달에 어쨌든 복지국가를 만들 그런 강한 정치를 구현할 혁신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약한 정치를 한 겁니다. 정치 불신, 반정치를 그대로 둔 것도 약한 정치였죠. 그래서 제가 통합신당에는 뭐 이러저러한 과제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요것만 사실은 제가 이것을 작년 8월에 의원 워크숍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여기서 주장은 아주 간단해요. 저는 뭐 내셔널 미니멈, 기본선, 국제기준선, 글로벌 스탠다드, 지속가능성 이걸 다 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내셔널 미니멈만 하자라도 하자 우선적으로. 이게 저희 주장이었습니다. 최저임금 올리고 사회안전만 빈틈없이 하고 비정규직에게라도 우선적으로 노동 3권을 부여하는 이 3가지가 만약 민주당이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냈더라면 세모냐 사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민주당이 상당히 예민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작년 8월에 제가 발표했었던 건데 어쨌든 복지정당 소득 플랜을 하자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에 소득 불평등 개선하는 어떤 전체적인 밑그림 하에 적어도 요거는 좀 그래서 최저임금을 가지고 싸우자라고 주장한 거예요. 이건 물론 이것도 제가 정치를 잘 못한 거였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어쨌든 통합신당은 적어도 요 정도의 새정치의 내용을 갖자. 저런 게 새정치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걸 만들어낼 복지국가 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제가 아까 그 세모녀 사건을 미끄럼틀 사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미사만이라고 얘기해요. 미끄럼틀 사회 그만. 그래서 요거 정도는 하자. 이건 지금이라도 당장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아까 말씀 비례대표 확대 청년 비례를 강화하자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데 민주당은 지금 128명이다 이제는 신당이기 때문에 128명 한 명이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128명인데 세대 이게 2012년 때의 연령을 가지고 본 겁니다. 이게 민주당이 여기가 많은 정당이에요. 저도 50대입니다. 저는 5, 60대가 현명하지 않다라든가 복지국가에 대한 의지가 적다라든가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디지털 이주민, 디지털 원주민, 아날로그 세대. 굉장히 다른 세대입니다. 근데 여기가 비어있어요. 저는 20대가 트레이닝 될 것이 없기 때문에 20대 국회의원이 좀 문제가 있다면 경험이 좀 문제가 있다면 적어도 30대라도 있어야 돼요. 30대가 김강진 의원하고 장하나 의원 딱 2명을 청년 비례로 뽑은 게 유일했습니다. 그리고 40대도 이렇게 적어요. 나머지 여기가 있는 정당입니다. 이래가지고 청년 실업 문제나 청년의 혹은 청년으로 대표된 어떤 문화적인 역동성을 우리가 가져낼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결론이 이런 겁니다. 외국은 이미 노동 있는 의회 정치라는 것이 노동자가 대표된, 노동자를 대표하는 정당이 1차, 2차 세계대전과 대공황을 뚫고 복지국가를 만들어내는 걸 통해서 해소를 시켜버렸습니다. 지금은 제2계 복지국가를 어떻게 재구성하느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외국 학자들하고 노동 있는 복지국가, 노동 있는 의회 정치라는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의 뜻이 뭔지 못 알아들어요. 근데 한국은 제2계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제1계 복지국가도 같이 만들어야 돼요. 즉 노동 있는 의회 정치가 노동 있는 복지국가를 만들고 또한 현실적인 지금 현실의 복지국가를 만들 때 이중의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안 좋은 건 노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거의 노조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별 노조는 이런 거예요. 법상, 한국어 법상 정규직의 비정규직의 동맹 파업을 한 불법입니다. 철도 노조도 지금 불법 파업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 시민의 이익을 가지고 노조가 파업을 하면 불법이에요. 외국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10%의 노조조차도 이기주의를 하지 않으면 불법인 굉장히 약한 노조입니다. 그래서 강한 노조조차도 없어요.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강한 정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항상 강하고 따뜻한 복지국가를 추진할 수 있는 어머니 같은 정당,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내겠다는 아주 강력한 리더십과 연대, 의원들 간의 연대인데 제가 민주당에 들어와서야 그걸 알았어요. 그게 거의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질문을 들으면서 제가 질문을 받으면서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80년대, 90년대는 외국과 비슷한 질문이 한국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보당이나 정의당이나 통합진보당이 국회에 입성하기 전 2002년에 제가 국회에 입성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전에는 국회에 들어와야 돼? 말아야 돼? 라는 외국과 비슷한 논쟁을 썼습니다. 이젠 그런 논쟁이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노동권이 보장되는, 그러니까 복지국가에 노동권이 없다는 건 복지국가가 아닙니다. 어떻게 노동권을 보편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그리고 그것을 추진하는 정당이 가능할까? 그것이 통합신당으로 가능할까? 아니면 다른 대안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이 있고요. 저는 어쨌든 지금 현재 민주당 그리고 통합신당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내부에서 강력하게 이런 논쟁들을, 그래서 제가 의회에서 발표도 하고 어쨌든 쌍용차 문제든 삼성전자 서비스 문제든 비정규직 문제든 주장을 하는 거죠. 강하게. 사실은 저도 따뜻하고 온화한 사람이고 싶은데 언제나 이 의원들 사이에서는 강한,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으로 많이 인식이 되는 게 아쉽긴 하지만 그것이 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그룹이 형성하고 그것이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이것으로 제 강의가 좀 길어졌습니다. 짧게 하려면 길어졌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질문지를